자, 14번은 간단한 자료해석 문제죠. 조사기간 중 한국철도공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3번이다. 자, 적자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총 수익보다 총 비용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총 수익과 총 비용은 역계관계이다. 반비례라는 거죠. 이 반비례 관계가 되려면 수익이 늘었을 때 총 비용이 줄어들고 총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총 비용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여기서 지금 수익과 비용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없죠. 수익이 줄 때 비용이 올라야 되고 비용이 줄 때 총 수익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번은 틀렸고요. 3번 총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단기 순이익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죠.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결정되죠? 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총 수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단기 순이익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자, 정비례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기 순이익이 반등한 구간. 자, 반등은 뭐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요겁니다. V자.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이걸 반등이라고 하고 반대로 반락이 있죠? 올라가다 내려가면 이거 반락입니다. 자, 그래서 반등 구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지금 순이익이 2014년도에는 2억쯤 되고요. 맞죠? 2쯤 되고 그 다음에 2014년, 15년도에는 마이너스 엄청나게 기록하다가 그럼 순이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졌겠죠? 맞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조금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단기 순이익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V자 구간이 몇 개가 있느냐? 여기가 V자 구간이겠죠. 맞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한 개가 맞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이거 인과관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자율휴가제가 이렇게 시행됐고요. 요거의 부작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결과를 예측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1번 같은 경우 공휴일과 휴가를 붙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막 공휴일 일주일에 하루 출근해야 되면은 그날 휴가 쓰겠죠, 맞죠? 그날만 출근 안 하면 쭉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특정 기간에 휴가 신청이 몰린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연중 원하는 시기에. 여러분들 장마철에 휴가 쓰고 싶어요? 이 폭염 때 쓰고 싶어요? 폭염 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공휴일 또는 국경일에 출근한다. 자, 요거 보시면요. 와, 엄청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이런 휴일에 일하면 근무일수의 2배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더라도 토요일날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틀의 휴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일 다 출근할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근데 4번은 위에 있는 내용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신입사원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해당 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위에 이 시행안에 따른 결과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자율휴가제의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확실하게 이 위에 있는 자율휴가제 시행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4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6번 엄청 많이 낚였을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요. 지금 박 팀장의 휴가 일수를 정하는 건데,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휴가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달력을 보고 박 팀장님이, 자, 요게 중요합니다. 가족 행사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가족 행사는 10월 1일. 자, 여기죠.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랍니다. 자, 요 내에 며칠 신청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연료기관의 기본 휴가일은 5일이랍니다. 자, 5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근속 연수가 나옵니다. 근속 연수가 8년이랍니다. 자, 8년.
그래서 2년 이상 근속료 그 직원은 1일을 더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8년이니까 1일 더 되겠죠, 맞죠? 여기 6일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9월에 주말 2일간 근무했답니다. 주말 2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휴가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4일이 됩니다. 그래서 총 박 팀장이 쓸 수 있는 휴가의 수는 1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많이 골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족 행사에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의 수예요. 그러면 한글날은 휴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토, 일, 요일은 휴가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2, 3, 일요일도 아니죠. 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 5, 6, 7, 8일. 자, 보셨나요? 계산상 10일을 쓸 수 있지만 가족 행사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일 수, 총일수는 며칠이죠? 8일입니다. 8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는 문서 작성 문제죠. 문서 작성 문제고 뭐 내용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초대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는 지금 6월 21일이고 장소는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요. 이 지난 발족 행사 때 철도 운송 업무의 단계별 과정을 살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겠죠? 지난번에 한 겁니다. 지난번 행사에. 그래서 요 내용은 지난번에 한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이번에 토론회에서는 자, 요거죠. 업무 단계별 미비점 발굴을 주제로 선정하고 자, 요것들을 의논한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확인하고 이제 제대로 작성된 게 뭔지 확인해 봅시다. 1번부터 살펴보면은 뭐 일시 장소 다 맞죠? 근데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 철도 운송 업무 단계별 과정 견학입니다. 자, 이건 지난번 행사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 들어갔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틀렸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날짜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자료 해석 문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송거리 200, 300km 사이에 화물 수송 실적 비율은 광석이 철강보다 높다. 자, 요 구간이죠? 여기 노란색 표시 보시면은 광석이 철강보다 높은 게 아니고 낮죠. 1번부터 틀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400km 초과 화물 제외하고더라도 수송 실적은 일반 기타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하더라도 지금 이제 일반 기타 같은 경우 앞자리가 16으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석탄보다 많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3번도 보시면요. 100km 이내의 컨테이너 수송 실적은 수송거리 3, 400의 유료 수송 실적보다 적다. 자, 100km 이내 컨테이너, 그 다음에 3, 400의 유류. 보면은 컨테이너가 더 작은 거 맞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 시멘트의 수송량은 수송거리 100에서 200이 최대이다. 확인해 보시면 최대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시차 문제 푸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공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빠르면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영국 시간보다 빠르답니다. 그러면 한국을 0으로 잡아볼게요. 한국을 0으로 잡으면은 영국은 얼마가 되죠? 네,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국 본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몇 시죠? 18시까지가 근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 현지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그럼 이 시간을, 자, 이게 영국 시간이죠. 영국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거 시차 바꾸는 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국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8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뒤쪽 국가의 부호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다가 플러스 8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언제 출근을 하느냐? 오전 8시에 플러스 8을 해주면 16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보다 늦게 퇴근하니까. 그러면 회의가 가능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6시에서 18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회의 시간은 1시간이고 그 다음에 K기관이 본사와 지사 모두 출근 후 1시간은 회의가 진행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16시에 출근을 하니까 17시까지 1시간은 점검시간으로 회의를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반드시 17시에서 18시 사이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 진행 시간은 시작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17시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제가 접속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따서 왔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운영되니까 인적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철도가 안전하게 운영돼야 된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2, 3, 4번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 그런 되겠죠, 맞죠? 그런데 철도는 안전하게 운영돼야 되며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또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 철도는 대중교통수단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이래요. 그런데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답니다. 그럼 어때요? 내용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 3, 4번이 남았는데 2, 3, 4번 중에서 반대 내용으로 이 화재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그러나밖에 없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은 기억 리을 중 윗글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은이에요. 지금 보면요. 철도가 지금 뭐가 중요하다? 빠른 속도로 운행되니까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도 지금 철도 안전관리, 셋째도 철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지금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살펴보시면요. 좀 결이 다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인재예요. 지금 보시면요. 녹슨 탱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차용 발전기 냉각수에 수은 오염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열차용 발전기에 수은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화성 물질 관리 미비라고 인재로 나와 있습니다. 기은, 니은, 디귿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 사례로 적절하겠죠. 근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결이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요.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탈선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빨리 경보가 울려서 열차를 멈췄더라면 탈선이 안 됐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30초 전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경보 빨리 울린다고 됩니까? 안 되죠. 30초면은 금방 갑니다. 열차를 멈추기도 전에, 맞죠?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건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걸 어떻게 막아?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자라는 근거로 적절치 않습니다. 정답 몇 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죠. 자, 22번. 간단한 자료 해석이죠. 지금 KTX와 SRT의 보유량 변화 추이. 자, 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이 같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유량 증가율입니다. 자, 보유 대수가 증가한 게 아니죠. 보유량 증가를 보면은 SRT가 55에서 100이 됐죠. 거의 뭐 2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2배는 좀 안 되죠. 맞죠? 이게 비슷하게 되려면 거의 100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SRT가 가장 높은 거 맞아요. 보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KTX 기관차 보유량은 총 750이다. 자, 750 맞죠. 그
그리고 4번 전기기관차의 보유량은 감소 추세이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만 보더라도요. 감소하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상승하고 있죠. 맞죠? 그래프에서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감소 추세인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23번도 간단한 자료 해석 문제죠. 1번 전기기관차의 보유량 변화에는 반등 구간이 있다. 반등 구간은 V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전기기관차는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K기관의 총 기관차 보유량과 KTX의 기관차 보유량은 정의관계이다. 그러니까 비례관계라는 거죠. KTX 기관차가 늘어나면은 총 기차 수도 당연히 늘어나니까 정의관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나중에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계산 안 하고 푸는 게 낫잖아요. 지금 총 기관차 보유량 대비 KTX의 비율을 구하려고 하면은 2016년 구하고 17년 구하고 18년 구하고 19년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번을 일단 보류하고요. 4번 볼게요. 4번도 보면은 계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2019년도에 비해서 SRT 기관차의 보유량이 74%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가 100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18년도는 74%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러면 1, 2, 4번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맞는 거잖아요. 빼박 맞잖아요. 그러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면 완벽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 2, 4번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3번을 찍고 넘어가는 게 좋은 전략인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명제죠? 간단합니다. 일단 3, 4번 제끼입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이면은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맞죠? B교C나 아니면 C교B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면 4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3, 4번을 일단 제끼고요. 그 다음에 1, 2번을 전제 1번과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조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조합이 될 겁니다. 자, 그림 따위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요거는 2번을 조합하면 뒤에 두 개가 같고요. 첫 번째 보면은 이 대각선 방향이 같죠.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1번입니다. 제가 명제 문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 알려드린 적 있죠? 대각선 방향이나 앞에 거 두 개가 똑같으면은 이거 어시스트 또는 브릿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거 사이에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뒤에 거 두 개가 똑같으면 이거 벽이라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A, C 사이에 교집합이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푸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들 그 제 영상 중에서 명제 푸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공식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이 문제 유형도 제가 푸는 방법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참 거짓 문제고 반은 진실, 반은 거짓. 참만한 문제죠. 그러면은 자, A의 말은 첫 번째 게 O고 두 번째 게 X거나 아니면 첫 번째 게 X고 두 번째 거 O인 요 케이스밖에 없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A의 첫 번째 말이 O면요. A는 당직을 섭니다. 그리고 A의 두 번째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 되겠죠? 요거 반은 진실 말하고 반은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B는 오늘 당직이다가 거짓이니까 B는 당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B의 첫 번째 말은 진실이죠? B는 당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게 O가 되니까 뒤에 건 반드시 X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C가 오늘 당직이 아니다가 거짓이 되니까 C는 당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C가 오늘 당직이라는 말은 진실이 되겠죠. 그러면 C는 당직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자, 이 두 번째 C의 두 번째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 A는 당직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A는 당직이고요. B는 당직이 아니고 그 다음에 C는 당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케이스 더 해봐야 되죠. X, O인 경우 그러니까 A가 이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인 경우에는 A는 당직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발언이 진실이니까
B도 오늘 당직이다. B는 당직이 되겠죠. 그러면 B의 첫 번째 말은 거짓말이 되고 B는 당직을 서는 거고 B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니까 두 번째 말은 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C는 당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C의 첫 번째 대화는 거짓말이 되고 C는 당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건 무조건 O가 돼야 되니까 A는 당직이 아닌 게 되죠. 그러므로 A는 당직이 아니고 정리하면요. B는 당직이고 그 다음에 C는 당직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골라보면요. 1번 한 명만 당직인 경우는 없다. 있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 B 혼자 당직입니다. 자, 2번 두 명만 당직인 경우는 없다. 있죠? 첫 번째 케이스에 두 명이 당직이니까요. 3번 모두가 당직인 경우는 있다. 없죠. 요 두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없고 4번 모두가 당직이 아닌 경우는 없다. XXX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옳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꼭 한 번 더 잘 이해 못하신 내용은 복습하셔가지고 이번 시험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